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토미의 트레이딩, 이번 주 코인 매매 대응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토미 전업투자TV의 토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 전업투자TV의 토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로서 요즘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략하게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볼 거고 지금 오늘 최근에 나온 이 이슈들을 간략하게 짚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는 이슈들부터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영준 통화 정책으로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이 많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앞당겨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소식으로 전방적인 가상자산이 시장에 위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많은 청산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70%가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5월 이후 최대치의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앞에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건 이제 Futures Long Liquidation Dominance라고 롱과 숏 비율이 얼만큼 많이 청산이 되었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롱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많이 청산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됐다는 의미가 갖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부터 때마침 좋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엊그저께 데이터인데 지금 약간 많이 수그러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이제 현재 손실 중인 비트코인 지갑수가 20개월 중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매입 평단가보다 낮은 지갑수가 21년 7월 조정장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시장 매도세가 어느 정도 과열되었다는 증거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이후로 이렇게 손실 중인 지갑수가 가장 많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희한한 게 또 주식시장이 오르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증시가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고 떨어질 때만 같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예전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증시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수렴 중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커플링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또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이 미증시에도 같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 앞에 차트를 제가 보시면 모르겠지만 비트코인과 이 미증시의 상관관계는 2020년, 22년에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증시가 보면 나스닥, S&P, 다우지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이랑 이런 지수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골드가 이 금값이 비트코인과 또 디커플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사실 뭐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대를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1월 효과를 좀 누리길 기대했지만 아직까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여러 좀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2022년 전망을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최근에 JP보건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고객들 대상으로 올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건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총 6만 달러 이상을 간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55%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고객들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요즘 투자자들이 어떠한 투자 심리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수로 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수치로 판단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Fear and Greed 지수, 공포, 탐욕 지수에서 최근에 10포인트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런 좋은 타점들이 공포에 많이 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잘 자리가 왔는데 요즘에는 금세 확 가버려서 이 공포에 한이 팔고 공포에 사라라는 말이 더욱더 요즘에는 잘 맞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JP 모건 측에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아까도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미체결 약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선물 시장을 참고를 하는 이유가 이 비트코인에서 선물 시장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지 않을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꼭 참고를 해야 되는 지수 중에 하나고 제가 많이 참고를 하는 지수 중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미체결 혹은 미실현 약정 물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오픈 인트레스트 혹은 unrealized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선물 시장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 포지션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비중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미체결 양의 확인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준비해 온 차트를 보시면 미체결 양이 이번에 오미크론 때 한번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이번에 페드 연준의 그 발표 이후에도 한번 큰 크래시를 보여줬는데 또 특이한 점은 오미크론 때와 이번 페드 때랑 다른 점이 펀딩 레이트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번에는 펀딩 레이트가 같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롱 포지션이 좀 손절을 하거나 이제 숏이 좀 우세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롱 포지션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직 더 매수 심리를 가지고 더 추가 반등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체결 양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또 가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상관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조심스러운 게 무조건 이렇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오를 때 미체결 양이 같이 상승을 하거나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미체결이 같이 하락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매수세가 좀 우세하다고 보통은 알려져 있고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미체결 양은 떨어진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미체결 양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매도세가 좀 우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좀 맹신하는 거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격과 미체결량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매수세가 우세한 건지 매도세가 우세한 건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휴면 흐름, 잠복기 흐름도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 Entity Adjusted Dormancy Flow라고 이 시가총액과 연간 휴면 기간을 유지한 기간 나눈 값인데 이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을 바닥을 확인할 때 지표로 참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250K 아래로 안착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저점에 다가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이번이 역사상에서 6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또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복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현재 비트코인이 저점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이 어느 정도 저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각면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떤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틀어져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 박스권 행보 채널을 계속 그리고 최근에 이 페더럴 발표와 함께 하방 이탈을 했죠. 이 박스권 행보 이 보합 수렴 채널은 향후에 이 저항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가가 또 올라온다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저항 매물대를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45에서 52K 박스권을 좀 이어가고 있는 장이었는데 지금 또 최근에 급락세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저항 매물대를 뚫어주는지가 중요한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 상승 추세선, 이 노란색 상승 추세선을 사전에 그려놨는데 총 3번의 저점을 형성한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온 구간이 딱 이 상승 추세선에 겹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선도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되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본 캔들이 이 추세선 안에서 밑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계속 이 추세선을 지켜주고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저점을 쭉 이어봤을 때 우리가 상승 추세 라인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교묘하게 이 상승 추세선에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인 건가요?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쌍바닥을 더블 탑 바텀을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네. 더블 탑, 더블 바텀이죠. 네. 39,600불에서 두 개의 저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그 뜻은 이 해당 구간은 앞으로 바닥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여기서 또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간이 깨지면은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바닥을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지 구간은 현재 지금 35.9K에서 37.4K 여기는 밑에 제가 초록색 박스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노란색 추세선이 뚫리면은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암시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밑에서 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하락이 조금 나온 다음에 밑에서 좀 매수를 진입해볼 만한 그런 타점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 있는 제 지지 구간은 32.3K에서 33.8K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미님께서 이제 분석해 주시고 계신 차트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어지럽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차트에 지금 지표 설정을 해 두신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지표는 솔직히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선이랑 그리고 이런 각각 피보나치 레벨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이 위에 이 매물대 보이시죠? 올라오면 네. 제가 이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 밑에 여기 이 매물대가 또 있습니다. 네. 이쪽에. 그래서 떨어지면은 하락이 나온다면 이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는 저항 구간은 첫 번째로 이 위에 채널 이 추세선 보이시죠? 이 상단에 위치한 이 구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46,000불에서 47,20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지금 현재 표시해 주신 이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매물대 구간이 아무래도 조금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많은 분들께서 하락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야 되는 건지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신이 아닌 이상 우리 인간들은 그 미래의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상승을 했을 경우 혹은 하락을 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요.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이 났을 때는 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단기 투자 어떠한 투자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포지션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린 저항 구간에서 익절을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구나. 혹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 매수 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향후에 이 자리가 온다면 여기서 또 매수 진입을 해보시는 전략을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에 급하게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무포지션이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 자리를 찾고 계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서 진입을 하시던가 이 자리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이 매물대를 상방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때 약간 이렇게 리테스트가 나올 때 이때 좀 매수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평단을 조금 손해보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확인 매매가 요즘에는 조금 더 안전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도 저희가 다뤄봤지만 손실 중인 지갑수가 7월 이후로 최대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손실 중이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좀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단은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속 쭉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차트를 보자면 오른쪽에 이제 알록달록하게 핑크색과 노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지표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저희가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이 거래량이라는 지표는
이 가격을 시간을 축으로 밑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BPBR, Visible Range Volume Profile이라는 지표는 이 가격을 축으로 매물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장에는 거래량을 또 세력들이 개미들을 거래량 속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옛날만큼 그 거래량을 맹신적으로 믿는 분들이 결과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 투자자로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 수평 매물대, 볼륨 프로파일 이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적인 거라서 네. 그거는 딱 얼마까지 좀 그렇긴 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이거는 거래량을 킬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거래량은 따로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커버를 해서 그래서 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해야겠죠. 이 네. 상승 채널을 돌파를 한다. 그때 좀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래량이 붙은 상승이 굉장한 긍정적인 신호, 찐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잠복기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차트를 분석 못했었거든요. 네. 이 차트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차트를 다시 볼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면요. 그 비유동성이 얼마나 많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이제 비유동성 공급량이 어느 정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유동성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좀 떨어지겠다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매도 압력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파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괜찮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도 역시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이런 시장 분위기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보이는 듯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몇 주, 몇 달 동안 이어져 온 이 하락장 속에서 멘탈이 많이 위축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멘탈적인 부분에서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아픔과 고통도 인내를 해야 되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술에 믿음이 있으시면 그냥 쭉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경 쓴다고 우리가 차트를 계속 본다고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할 일을 하면서 최대한 그쪽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신경 쓰면 마음만 아프거든요. 어차피 오를 건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입장인 것 같긴 한데 토미님이 보시기에는 올 한 해 2022년 비트코인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매수파입니다. 강력한 호들러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 가치를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딱 적당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은 예상했었고 밑에 이 노란색 단기적으로는 이 노란색 추세선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선만 뚫리지 않는다면은 저는 더 추가적인 하락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토미님과 첫 방송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한 주간의 비트코인 상황부터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차트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